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광복절인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폭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열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열렸으면 개파락으로 출발했을 건데 일단 오늘은 쉬었기 때문에 오늘 중국 시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준다면 그나마 금요일장은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광복절인데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진단을 좀 간단히 해드릴까 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목에도 있다시피 빠진 이유는 장단기 금리차인데요. 자, 이 장단기 금리차가 뭐길래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느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봐 드리고 진단 간단히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3.05%, 나스닥도 3.02%, S&P도 2.93%, 3대 지수가 전부 다 3%대 떨어졌고요. 독일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2.19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유럽도 많이 떨어졌고. 자,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폭락의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 10년물이 금리가 1.623, 2년물이 1.634 해갖고 10년물이 2년물보다 금리가 낮아졌다. 통상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요, 5번이 있었는데요, 5번 다 침체가 왔답니다. 그래서 침체의 공포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그게 매도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거 외에도 독일 경제가 요새 좀 심상치 않죠? 자, 유로존의 핵심이 독일인데,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0.1%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침체의 공포가 더 커진 거죠. 참, 한국은 마이너스 0.3으로 빠졌는데 독일은 그때 2분기, 그렇죠? 독일은 마이너스 0.1만 빠져도 이렇게 휘청거리네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7월 산업생산도 4.8%로 17년 내 최저로 기록했다. 이런 게 모두 다 침체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래서 폭락을 한 거고요. 자, 간단하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에요. 자, 이렇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수익률을 급격히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폭락을 한 건데요. 통상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의미가 뭐냐면요, 침체의 의미라고 했는데요, 1978년 이후로 5차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물하고 10년물이 역전된 것은 5번이 있었는데요, 모두 침체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상 100%다. 그러니까 이제 겁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침체에 오는 기간은 얼마냐? 보통 6개월에서 짧게는, 길게는 18개월 후에 침체가 왔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월가에서는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게 수익률 역전에, 물론 다른 원인도 있는데, 제롬 파월의 이제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데요. 사실은 제롬 파월의 발언도 있지만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거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제롬 파월이 지난달 FOMC에서 두 가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드 사이클 조정이다, 금리 인하하면서, 그리고 인슈어런스 컷 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미드 사이클 조정이라는 게 향후 추가 금리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번에 장단기 수익률 역전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역시나 이제 파월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트위터에 파월 의장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수익률 곡선 역전이 생겼다고 이렇게 트위터를 바로 날려가지고 파월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중앙은행은 이렇게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중앙은행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기업인데도 이렇게 개입을 하네요.
물론 의장의 지명권은 이제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과거 대통령과는 역시 다른 트럼프만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장단기 수익률 곡선, 아까 세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폭락의 원인이 중국도 있었고 독일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장단기 수익률 역전인데요.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평가를 말씀드렸죠. 제롬 파월의 미드 사이클 조정.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인슈어런스 컷 이런 차원이다 이렇게 말만 해도 되는데,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파월이 뒤집어 쓰는 형국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역습이라고 했는데요. 엊그제 트럼프가요, 중국의 3천억 달러 무역 관세에 대해서 일부 품목을 제외했습니다.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렇게 미국 소비재 품목을 관세를 유예 조치를 했죠. 보통 사람들은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다, 중국의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화해의 손짓이죠. 사실은 화해의 손짓이 아니고 트럼프의 한계를 나타낸 거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소비재에다 관세를 매겼을 때는 미국 소비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트럼프 재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간파한 중국이 트럼프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중국한테 미국 농산물을 사달라고 공공연히 압력을 넣었는데요. 중국에서 거부를 했어요. 농산물 수입을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관세를 가지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필수 소비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겼죠. 전략 물자였기 때문에. 근데 필수 소비재에는 미 국민들의 표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함부로 매길 수 없구나. 트럼프도 이제 관세 정책에 한계가 왔구나. 중국에서 그것을 간파하고 이참에 우리가 피해를 좀 보더라도 다음 재선에 트럼프를 확실히 떨어뜨리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곳곳에서 중국 당국자의 입을 빌려서 나오고 있고요. 농산물 수입 재개도 거부한 걸로 보면 그게 일견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역습을 하면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세계 경기의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부 헤지펀드의 오판으로 과거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될 때 이제 일부 헤지펀드들이 미 국채를 이제 매각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금리 인상으로 보고, 금리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잘 해결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고 금리가 인상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럼 미 국채 가격은 금리가 올라간다, 인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금리하고 반대로 가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숏을 친 거죠. 대량으로.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재개돼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미국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금리는. 그러니까 그동안 숏을 쳤던 헤지펀드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국채를 급격히 사들이다 보니까,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미국 채권 수요가. 그러면 수익률은 거꾸로니까 떨어지는 거죠. 급격히. 그래서 급격히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장단기 수익률 역전을 배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기 수익률 역전이 지금까지는 100% 침체를 가져왔는데요. 그게 아니다. 이번에는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의 전임자죠. 제닛 앨런 전 페드 의장이 침체 지표로서 수익률 곡선 역전은 역사적으로 좋은 침체 신호였지만, 왜냐하면 100% 맞췄으니까요. 이번에는 잘못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채권 수요가 물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일부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이니까 몰리는 원인도 있지만, 미국의 금리와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미국 금리가요, 한국보다도 높은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죠.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은 1.5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은 한 번 내렸다 해도 2.0에서 2.25잖아요. 미국이 훨씬 안전한 국가인데, 기축통화국이고, 한국보다도 국채 수익률이 낮고요. 유럽과 같은 선진국하고 비교하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미 10년물이 보통 1.565%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 독일 국채는요, 마이너스 0.6%예요.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독일 국채를 사겠습니까? 독일 국채는 1억 원 주고 사면 내가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자 받기는 고사하고. 미국 국채는 1.5%라도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침체의 신호가 아니고 미국 국채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쪽에 좀 더 힘을 더 실어주고 싶어요. 물론 침체의 것도 있지만 미국 국채가 그만큼 아직은 매력적이다. 기축통화인데 이렇게 이자 많이 주는 선진국이 국채가 없다 지금. 자, 유럽은 참고로요, 독일 국채는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몰린데 이 독일 국채에 최근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자도 한 푼도 못 받고 수수료 내는데 이렇게 독일 국채에 물리는 거 보면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이거에 비하면 미국 국채는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니까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너무 침체의 공포로 느낄 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너무 호들갑이 떠는 게 아니냐. 미국 시장이 최근 보면요, 정말 호들갑을 많이 떨고 있어요. 작은 것이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널뛰기가 심해요. 어제만 해도 트럼프가 양보했다고 그러니까 300포인트 올랐죠. 근데 오늘은 그 양보를 또 거꾸로 해석해서 8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다우지수가. 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은요, 중국, 우리는 안 열리죠. 아마 일본도 안 열릴 건데 중국은 열릴 거예요. 중국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요. 한번 간단히 봐드리면, 지금요, 중국이 빠지긴 빠졌지만 굉장히 소폭 빠지고 있어요. 15.92. 홍콩은 최근에 정정 불안이 있는데 오늘 상승 플러스로 가고 있고요. 자, 일본은 안 열릴 거니까. 근데 미국 선물이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보는 게, 오늘 8.15 광복절 날 우리 시장이 안 열려서 너무 다행이다. 오늘 열렸으면 정말 폭락을 했을 건데 다행히 완충 기간을 갖게 됐고요.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게 됐고, 중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요. 홍콩도 정정 불안이 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플러스로 출발을 했다는 거, 미 선물이 플러스라는 거.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내일 그렇게 우리 시장에 충격으로 오는 부분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쉬시는데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보니까 옐런 전 의장이 분석한 내용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침체의 공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미 국채가 제가 봐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독일, 일본, 유로존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국채인데 미국은 아직도 1.56%나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 국채에 좀 시장도 안 좋으니까 자금이 몰리고, 그 다음에 헤지 펀드들이
그동안에 오판에서 쇼친 거 매수한 거,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과 분쟁이 격화되면서 시장이 좀 더 침체로 갈 거다는 그것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침체로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내일장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히 쉬면서 천천히 좀 더 시장을 냉정히 바라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